감사합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내 차를 가지고 남자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자기 차 타고 제주도 놀러오기 버킷리스트가 실현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와, 제주도에 알파를 타고 와, 여러분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한 가지, 당연히 알파를, 럭파리를 어떻게 제주도까지 이제 탁송을 했느냐. 제가 영상에서는 앞에 그냥 화면이 짠 하고 넘어가면서 바로 제주도에 있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거기까지의 가는 여정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기획하면서도 이 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보통 우리가 탁송이다 그러면은 뭐 목포인가 어디인가로 차를 일단 가서 거기 배로 실어서 그 배와 함께 같이 타고 제주도를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대부분 유튜브에 다 그것만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여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하루를 들여서 알파리라는 차를 가지고 그런 항구로 가서 배를 실어서 또 배멀미를 하면서 배를 타고 몇 시간씩 제주도에 내려서 그 차를 타고 가면 거의 하루는 그냥 소진되고 다음날은 힘들어서 알아 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즐겨 보는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블링블링이라고. 이 채널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언급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차를 집 앞에서 탁송을 해서 가지고 가서 제주도 공항까지 딱.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고, 제주도 영상을 그래서 기획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집 앞에서 차를 편하게 보내고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내 차를 딱 맞이하는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좀 이제 극적인 것이기도 하고 업체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업체를 알아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업체를 나오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툭 쳐봤는데 여러 가지 업체가 나와서 그 업체 몇 군데를 컨택을 해서 어떻게 진행 과정을 물어보고 한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그 업체는 바로 여기입니다. 더 제주 컴퍼니라는 곳이고, 전화번호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대표번호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니까. 이용 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 걱정은 아무래도 이렇게 낮은 차량을 잘 목포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배로 실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사실 이미 슈퍼카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제 영상에도 보면은 앞에 노란색 페라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주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캐리어를 가지고 공항에 왔다라는 것은 제주뿐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본인 차량을 거기까지 탁송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고,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사실 되게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진행 과정은 집 앞에서 차를 가지고 항구로 갑니다. 제 차를 여수항까지 가서 그 여수항에서 제주도로 가서, 뭐 제주도에서 공항까지는 얼마 멀지 않으니까 제주도까지 가는 그 여정까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 차량을 가지고 여수항까지 가는 거기까지는 총 3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님이 오려서 직접 몰고 여수항 가시는 방법, 두 번째는 캐리어가 와서 싣고 가는 방법, 세 번째는 단독 캐리어가 와서 싣고 가는 방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겠죠. 기사님이 직접 와서 내 차를 몰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SUV 차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5 시리즈나 E클래스 같은 요런 기본적인 세단형 차량들은 여수까지 직접 몰고 내려가신답니다. 물론 보험이 다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들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싼 옵션이고, 두 번째는 캐리어가 실어서 뭐 제 차같이 R8 같은 이렇게 좀 직접 몰고 가기 부담스러운 요런 차량들, 그리고 여러분 차량들 중에서 좀 낮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제 몰고 가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캐리어에 싣고 가는데 6대가 들어가는 그 큰 캐리어 있죠. 그래서 6대를 동시에 싣고 갑니다. 세 번째 옵션은 제가 한 방법인데, 단독 캐리어에 싣고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차 한 대만 딱 떠갖고 어버바 해갖고 딱 하는 그 차로 여수항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배를 실어서 가는 방법.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방법을 선택해도 다 좋긴 한데, RA시기 때문에 만일에 이 차량 8 시리즈를 제가 내려보내는 거였으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가장 저렴하니까. 기사님이 직접 몰고 가도 되고, 뭐 연비도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는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6대 캐리어보다는 한 대 단독 캐리어로 좀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단독 캐리어를 싣고 내려갔습니다. 캐리어를 실러 이제 전날 밤에 오셨어요. 빠르면은 9시, 8시. 그 제가 사진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9시, 8시라는 게 어디를 9시, 8시 말하는 거지? 그 저기요, 여수항. 아, 여수항에? 여수항 도착하면은 만약에 늦으면은 뭐 9시나 10시 사이. 어차피 배는 내일 모레 아침 배나. 그때까지 이제 간다는 말씀하시는 되는데, 거구나. 예, 아마 제가 피곤하지 않으면 한 번에 가든지 새벽에. 네. 그럴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차가 뭐, 저희는 사진만 찍고 지금은 안 되는 네. 거예요. 지금 밤에 늦게 와서 차를 레카로 실어서 여수항까지 내일까지 가시고, 여수항에서 제주도로 실어서 제가 제주도에 도착하는 날 이전까지 와서 세차도 해주시고 한답니다. 지금 차 지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차를 한번 찍어주시는 거죠. 여기 레카에 제 차만 단독으로 실어서 여수항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제가 제주도에 도착하는 그 날 이전까지 뭔가 이제 도착을 하신다고 합니다. 설마 러시아로 가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제 차를 집 앞에서 보내기 전에도 사진을 다 찍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디 이상한 데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세세하게 사진을 전부 다 찍고 그 사진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수항에 도착해서도 중간에 어떤 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또 보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요런 차량들은 이렇게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배 안전하게 선적을 하고, 그리고 그 배에서 가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세세하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휠 기스, 배 태워서 가면은 그 휠이 차가 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쇠사슬 같은 거로 단단하게 바닥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휠 기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R8이라는 차량이 휠 기스가 나지 않도록 직접 하나하나 다 뭔가 신경을 써서 휠마다 저기다 수건으로 이렇게 잘 감싸서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여정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업체 자체에서 발송을 하고 업체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력이 세팅이 돼서 실력이 되는 게 아닌가. 반일에 제가 가지고 갔으면은 그 배에서 이렇게 하시는 직원분한테 그냥 맡겼을 거고, 그 직원분들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냥 배에다가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로 갖다가 휠을 묶었겠죠. 근데 이거는 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력이 세팅이 되어져서 그 인력이 직접 가서 휠에 이렇게 체결을 할 때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봐주시는. 이제 저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편안하게 김포공항으로 가서, 김포공항까지는 요 8 시리즈를 또 타고 갔습니다. 8 시리즈를 타고 거기다 장기 주차를 맡겼죠. 수화물 찾으시고 1층에서 도착하시면 전화 주셔서 출찰 청해주시고 여기 똑같은데 2층 4번 게이트에서 차 받으실 거니까요. 여기가? 네, 2층으로 올라오셔서 4번 게이트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 주차가 55,000원인가 58,000원인가. 그리고 저는 요거 백 같은 거 이렇게 백 같은 거 하나만 메고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차를 그 앞에다가 딱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상에서 좀 극정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꼭 이제 간판 앞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편안하게 전화를 하셔서 도착하셨느냐,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을 잘 조율을 해서 거의 한 오차가 한 30분 정도 그 범위였거든요. 제가 먼저 조금 먼저 도착을 했고 차가 한 30분 후에 도착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차이로 저는 편안하게 또 제주도에서 제 차량을 몰고 뚜껑을 열고 막 달리는 모습을 또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주항에 도착했을 때 모습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봤고, 도착했을 때도 제 차가 안전하게 왔는지 전부 다 이제 봤고요. 뭐 선적을 하고 내릴 때 뭐 바닥에 긁히고 뭐 반드시 닿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글쎄요, 거기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페라리랑 그 다음에 뭐 낮은 차들 우루스도 몇 대 봤고요. 이 업체에서 이전에도 이런 좀 낮은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해본 결과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없었던 것 같고, 뭐 911이나 박스터 이런 차량들은 충분히 또 차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느냐. 일단 제 차량과 똑같이 보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R8이라는 차량을 그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약 80
몇만 원 정도? 이제 까먹었는데 한 85만 원인가 87만 원 그 정도의 비용이 세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단독 캐리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4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더 들었죠. 근데 지금 요 가격은 보내는 가격이 아니라 왕복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제주도에 내려가면 무조건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 배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예약이 되어진 상태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편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비용만 한다면 그게 절반 가격이 될지 아니면 한 60, 70%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왕복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정확한 가격이나 비용은 여기 있는 번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충 제가 알아본 경우가 왕복 가격을 레이 정도 차량으로 세팅을 하고선 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저렴하게 가면 45만원, 46만원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대충 제가 들었고요. 한 E클래스 정도, 기본적인 5시리즈 E클래스 정도 세단이 한 6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SUV들이 이제 그 정도 가격에 소렌토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보낸다면 60만원 정도. 제주도의 렌트 비용이 사실 철에 따라 너무나 다르죠. 특히나 지금같이 5월, 6월달 같은 아주 극성수기에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동생들 3명, 걔네들은 카니발을 직접 거기서 렌트를 하고 다녔는데 렌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뿐더러 차 상태가 개구려. 와, 이거 차가 너무 신형도 아니고 구형 카니발이었는데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비싼 돈 들이고 거기 가서 4일 동안, 극성수기에는 렌트 비용이 레이 같은 거 하나만 해도 10만원, 15만원 훌쩍 넘어버릴 것 같고, 컨버터블이나 이런 걸 빌리신다면 이제 더 비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공항에 그냥 백 하나만 메고 바로 탈 수 있다라는 거. 짐들은 이 차에다가 전부 다 때려 실어 놓고, 자 어디 입술에 립밤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 사야 되잖아요. 제 차가 있으면 제 차 여기 다시방 안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리스테린 이런 거 필요하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이런 거 사야 되잖아. 없으면. 어떤 이러한 이점 장점 같은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여행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쾌적해지고요. 제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내 차가 SUV인데 좀 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가족들하고 좀 더 쾌적하게 다니고 싶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도에 스테이를 좀 오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일주일 이상,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제주도에서 차박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차로 캠핑 장비를 다 실어놓고 제주도에서 차박도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내 차를 내려보내는데 아주 편하게 집 앞에서 내려보낼 수 있다는 그 장점, 그것 때문에 이용하게 됐고,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차량 8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우리 빨간색 돈키리, 이름이 이제 돈키리가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지어준 거니까 감사하게 쓸게요. 돈키리. 돈키리 내려보내가지고 또 이제 아반떼 빠바바방 거리면서 제주도를 막 휘젓고 다니는, 물론 영상도 좀 이제 계획을 하려고 있고, 돈키리를 보낼 때는 좀 이제 싼 것으로 보내겠죠. 6인승 캐리어 보낸다든가 직접 탁송을 보낸다든가 해서 최소 가격으로 한번 보내는 요 정도 급의 차량은 요 정도 가격,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저는 앞으로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렌트가 아니라 제 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이용했어라고 하지만 이 업체에서 혹시나 잘못하거나 혹시나 이 업체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타격은 전부 다 제가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함부로 업체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안 하면 안 했지, 아니 안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득인데, 워낙에 또 많이 물어보시고 개인적인 DM이나 톡이 워낙에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부분도 있고, 한번 편하게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적극 추천을 드린다.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여러 이렇게 집 앞에서 제주도까지 탁송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이 업체는 제가 직접 이용했었던 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꼭 한번 자기 차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